술국치의 날입니다. 1910년 총칼 앞에서 강제로 맺어진 치욕의 죄악으로 조선의 주권은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때문에 8월 29일은 지금도 만국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판 매국노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극우 세력에 기대는 국민의힘까지 원조 매국노와 오늘의 이들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경술국치의 교훈은 분명하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단죄뿐이다. 정의는 더딜지라도 결국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8월 29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민심이 곧 천심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까요? 위클리 민심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늘 잘 듣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오프닝 멘트는 특별히 더 역대급이었고 아주 좋았습니다. 아, 소장님. 아니면 모두 다 묵직하게 들었을 것 같고 예. 이것만 따로 별도 클립으로 만들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쇼츠 항상 만들어 주십니다. 또 오케이. 제작진께서. 아이, 감사합니다. 경술국치. 네. 네. 이제 저희 아무튼 위클리 민심은 여론조사 관련한 거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좀 주요한 여론조사 결과 지표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죠. 조국 관련한 그 여론조사를 한번 처음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 여러 가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저희 뉴스토마토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62.5%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 광폭 행보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네요. 예. 국민 응답자 62.5%가 응답자라고 하는 게 일단 정확은 한 거죠. 예. 조금 시간을 갖고 자숙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답변을 했고 반대로 정치인으로서 뭐 감옥에 있다 나와서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는 30.3%였어요. 한 2배쯤 차이 나죠. 둘을 합치면 90%가 조금 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답변을 보류하거나 무응답을 했는데 이건 뭐 관점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양측 지지자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범진보 성향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랬을 때 새 정부 출범과 현재 닥쳐 있는 모든 정치적 상황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답변들 주신 것 같고 이 숫자로 읽혀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이상의 코멘트나 이런 것은 삼가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충분히 숫자 그 자체에 담겨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40대는 그래도 이제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연령대 특히 20, 30대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걸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은?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20, 30대들은 특히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경쟁하는 것 제발 그것만 좀 마련해 달라. 그 이후에 각자 노력의 차이라거나 뭐 특정 분야에서 누구는 좀 낫고 못하고 그 차이에 따른 결과는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은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예. 그 사람들은 그게 공정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조국 일가의 이제 처벌 및 수사 같은 과정에서 그런 점이 좀 작용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조국 혁신당 위원장의 설명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억울한 점이 물론 심정적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사람들에게 팩트와 인식의 차이도 좀 고려는 해야 하거든요. 그게 정치의 영역일 테니까. 20, 30대에서 특히 한 반대 여론이 한 70%가 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러니까요.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아까 우리가 큰 흐름과 네. 비슷하게 갔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여론조사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이제 바로 당직을 맡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았고 네. 스스로가 이제 뭐 SNS나 인터뷰를 통해서 지방선거에 출마를 고려 중이다. 네. 내지는 국회의원 출마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차피 맞을 얘기들이라면 제가 매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예. 어차피 겪어야 할 논란이라면 바로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언제 이런 걸 하더라도 꼭 제기될 문제거든요. 예. 그럴 바에야 출소하고 그 출소가 됐던 것 자체가 사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조국을 사면했던 것도 비슷한 논리였거든요. 어차피 건너야 할 사면이라는 강이라면 지금 바로 하자. 그래서 일찍 맞으면 논란도 확 일었다가 잠잠해지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는 생물이고 다른 이슈가 나오면 그런데 내년 선거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올 연말 예. 들어가고 정기국회 끝날 쯤이면 바로 지방선거 얘기 나올 것이고 그 전에 4월에 또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거든요. 선택지가 점점 많아집니다. 다행히 지금 국힘이 영 뭐 헤매고 있고 분당 수준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조국 다 모든 걸 고려한 끝에 일찍 부딪혀 버리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일단 지금 뭐 이렇게 사진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 방문도 하고 있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기도 하고요. 요게 이제 민주당이 좀 이제 노골적으로 좀 자중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당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거냐 뭐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조국 사면 때문에 꼭 그것만이 100% 작용해서 대통령 국정평가 부정이 확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요인도 몇 개 있었지만 그게 컸던 건 사실이고 네. 2주 연속 국정 지지율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 7, 8% 비교적 크게 빠졌었거든요. 예. 그 출렁임의 가장 밑바탕에는 조국 사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식 양도세 문제도 좀 있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이런 지지율 감소 꽤 큰 타격을 일시적이나마 타격을 감수하면서도 했는데 조금 슬로우 다운 브레이크도 좀 잡고 속도 조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민주당 생각이고 그렇죠. 조국은 좀 이제 그 부분에서는 결이 다를 수 있겠죠. 네, 뭐 민주당이 좀 발끈할 수도 있겠는 게 이제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가버리면 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이겨도 진거나 다른 바 없는 이런 효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지난번 곡성 담양 그 군수 선거에서도 일정 부분 실제로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소그룹 간의 다툼으로 보지 말고 큰 틀에서의 경쟁의 긍정적 효과로 보는 게 차라리 좀 좋겠다. 그다음에 둘이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른 이질적 정치적 집단은 아니라면 동일한 권 내에서의 생산적인 경쟁으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게 저는 정치발 어차피 지금 현재는 담을 쌓고 두 집이라면 예, 예. 한 집으로 합쳐가지고 클럽 구락부 형식으로 당 내에 여러 계파로 한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아직은 두 당이니까 저는 기왕이면 좋게 생각하자. 우리끼리 자꾸만 뭐 싸우는 듯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파이가 넘어나는 것을 저기할 필요는 없다고 좀 대승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조국 당과 조국 출소 후의 조국의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제가 명색이 정치평론가라는 직함을 갖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의 코멘트를 말씀드릴 때는 좀 민감하고 그런 차원은 있으나 호남 선거까지 딱 들어가면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경쟁으로 가자. 그런 생각. 사면 이후에 저는 사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합당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예. 오히려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한 근데 저는 결국은 합당 쪽의 가능성을 저는 지금은
계속 앞으로도 열려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저 국민의당 세력을 극우 세력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나서는 큰 틀 안에서의 경쟁 구도로 가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그렇군요. 합니다. 예, 예. 간판 하나로 딱 합쳐 달고 다 와서 왜 불악부 이런 말 아주 옛날 용어예요. 예. 클럽, 개파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겠어요. 그건 그때 정치적 여러 재반 상황을 봐서 결정해도 되겠다. 다만 그 과정까지 갈 때 적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적대해서도 안 되고. 네. 조금 전 조국 관련한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잘 하고 있다. 이게 국정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59%인데요. 지난주 대비해서 3%포인트 올랐네요. 네. 예. 그 3%포인트 숫자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안정적이고 견조한 상승폭이다. 다행입니다. 2주 연속 비교적 크게 빠졌어요. 그렇죠. 갤럽 기준으로. 예,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뉴스토마토 거는 지난주에 안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끌어다가 얘기하긴 좀 그런데 갤럽이 3주 쉬다가 재개한 시점, 재개해서부터 2번 연속 쭉 빠졌는데 합쳐서 9%포인트면 사실 큰 거였습니다. 큰 거였죠. 생각보다 예. 컸고 이게 며칠 빠져서 횡보하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근데 요번에 2번 빠지고 바로 올라섰는데 1%포인트 정도로 뜨뜻미지근하게 이거 올랐다고 봐야 돼. 그냥 똑같은 거야. 애매한 게 아니고 3%로 확실한 반등의 전환점을 딱 만든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안정적이고 견조하다 이 두 단어를 골랐고요. 그래서 59%를 기록했어요. 다시 한번 확실한 반등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확실한 반등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긍정평가 요인들을 봤더니 예.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플러스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황현실의 힘이에요, 이거야말로. 제가 기대했던 바입니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네. 요거 다루면서 그랬어. 네. 외교 끝나고 나면 오르지 않겠냐고. 오르지 않겠느냐 했는데. 너무 세게 뭘 발휘하신 것 같아. 그게 제일 컸어요. 네, 그렇죠. 나머지는 특별히 눈에 띄는 득표 요인이 그렇게 가시적인 건 없었다고 하는데 예. 저는 일본에 갔다가 미국에 간 거.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2-3시간 전에 그 트럼프라는 그 참 럭비공 같은 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이 양반이 뭐 이상한 거 올렸잖아요. 네. SNS에. 네, 그렇죠. 숙청과 뭐 혁명, 그러면서 레볼루션. 예. There is no 뭐 we cannot 네. business there 뭐 예, 이랬잖아. 맞습니다, 우리 저기서 맞습니다. 뭐 할 수. 밤에 보다 깜짝 놀래가지고 긴장했었죠. 이 양반 또 왜 이러는 거야? 그것도 예. 2-3시간 남겨도 왜 말이 됩니까? 그랬는데 어쨌거나 잘 마무리됐어요. 다들 아마 긴장하면서 봤을 텐데 예. 그런 효과도 저는 상당히 컸고 물론 반대하는 측에서는 바로 그 외교를 이유로 들어서 부정평가를 하곤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쌍지팽이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팩트에 대한 해석도 엉뚱하게 가린 마련이니까 3%포인트가 탁 잡아채서 오른 것은 외교입니다. 외교다. 이 오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는데요. 네. 여기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제 말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예.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무슨 생각났냐면 일본 방문가 마치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했는데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피곤하지 않으시냐 일정이. 그랬죠. 이번에 3박 6일이었거든요. 실지는. 그게 가능한가? 이건 뭐 무슨 저 슈퍼맨 체력이나 되는 건데 그랬더니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왜 저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피로를 잘 못 느끼더라. 이거 아주 솔직한 말이었고 맞아요. 한편으로는 듬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진짜 저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죽을림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말 워딩을 딱 들으면서 그 에너자이저 광고 있잖아. 100만 몇 번 네. 이거 예, 예. 안 지친다는 예. 거. 피곤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니까 국민과 함께 하니까 좋다. 그래서 아, 참 인간적이고 솔직하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 가는 길에 비행기에서 그 말 하는 거 듣고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지지율이 그러면은 좀 계속해서 상승세일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예상하세요? 말씀드리면 너무 건방질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부정적 요인은 항상 지뢰나 돌멩이나 장애물은 어디서도 있을 수 있는 예, 건데 저는 일단 주식시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이제는 좀 줘야 되겠다. 할 필요가 양도세 있죠. 문제, 예, 세제 맞습니다. 개혁 예.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없으면 홍보 라인을 풀 가동해서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약간의 단기적 마이너스를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하나 끌어내야 하는 것이고 검찰 개혁 문제에서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맞습니다. 추석 전에 그렇게 해서 난 믿고 계속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심어주면은 앞으로도 한두 번 뭐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텀으로 봐서는 우상향은 할 수 있겠다는 거지. 앞으로 한 번도 출렁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차마 이런 말은 드리면 네. 안 되는 것이고 사실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마 오찬 자리에서 한 발언인 것 같은데 네. 검찰 개혁 관련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방금 검찰 개혁을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공개 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지를 제가 보여주는 거죠. 어제 말씀드릴 때 맞습니다. 예. 두 부처에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러셨죠. 직접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예. 그랬잖아요. 지금 실제로 대통령 그렇게 하시네요. 대통령 워딩 중에 네. 내가 직접 자리를 주재해서 주재할 수 있다. 그게 좋아요. 그게 아. 그래야 심리적 반대파나 일정 부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는 분들에게 직접 설득할 터전이 마련되는 겁니다. 자,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 해가지고 와봐. 그럼 난 실행할게. 그거는 핫 이슈에서 한 발 빠지는 거예요. 그건 리더의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님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정당 지지도는요. 네. 국민의힘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이게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요 여론조사가 진행될 당시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했죠. 그렇죠. 예. 지금 갤럽 기준으로 뭐 저기 것도 비슷해요. 리얼미터 것도 비슷했고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일부 보였었는데 국힘이 지난 한 번 또는 두 번의 조사에서 약간의 정당 지지율에서 상승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게 민주당 지지를 포기하고 철회해서 그리 이사 간 게 아니고 민주당 지지를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분들 그래서 두 번 국정 지지율이 마이너스 할 동안에는 잠시 무당층이 조금 늘었었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가 있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윤 어게인 파가 1, 2위를 했고 결국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대표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 말이라는 거 들어보면 뭐 전환길이를 공천하겠다, 윤석열 면회를 가겠다 이게 국민의 전반적인 정치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스스로 고립과 괴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야말로 앞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거의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고 벌써 이번 주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힘 좀 빠졌죠. 그러니까요. 지금 정당 이건 사필 지지도는 규정입니다. 사필 규정이다. 민주당 44%, 국민의힘 23%, 국힘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다른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힘 간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이거보다 적은 것도 있어요. 물론 지금 예. 갤럽은 상당히 크게 나오고 네. 리얼미터는 어디 거 보면 상당히 적게 나오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잘못 조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국힘은 계속 하락 국면에 있다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전당대회 기간에 조금 올랐었는데 그건 컨벤션 효과의 연장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간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 당이 현재와 같은 지도 체제와 저런 사람들을 몽창 밀어줘서 1, 2등 결선을 김문수와 장동혁끼리 했잖아요. 예. 저기는 분당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쪼개질 겁니다. 쪼개질 것이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 쪼개지면 이재명 어떡하지?
네, 아니 근데 쪼개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견인한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국민의 58%, 60%에 가까운 국민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협상이 어렵겠구나. 그리고 미국 측의 태도가 완강한 걸로 1보, 2보 이렇게 나오면서 쉽지 않은 회담이 되겠구나 하다가 결정적이었던 게 회담 개시 3시간 전인가 미스터 트럼프가 뭐 이상한 소셜 미디어 어디 그랬죠.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잔뜩 긴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선 문제와 조선업 그다음에 남북 평화, 김정은과 트럼프의 역할 등등을 해서 이 대통령이 굉장히 트럼프 그 귀 얇고 즉흥적이고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이 미스터 트럼프를 결과적으로는 잘 다루었다. 그래서 최악의 이슈들로 번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관세 협정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처음에 합의했던 대로 원칙대로 가기로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서로 간에 약간의 필요한 것들을 잽처럼 주고받긴 했지만 서로 더 이상 최초에 맺은 왜 백악관에서 쭉 서가지고 했던 날이 있잖아요. 8월 1일 날. 그 원칙을 그대로 가자고 했던 것이 우리에겐 나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방위비 얘기가 일단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물론 계속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일단 이번에 초동 진압은 된 겁니다. 영구 진압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올 텐데 지금 자존의 원칙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잘 해냈다. 그래서 58%라는 후한 점수가 나온 거죠. 굉장히, 저쪽에서는 반대하는 측에서는 물론 이제 그것도 외교가 1위인데 우리가 얻어내야 할 건 하나도 못 얻어내고 미치게 퍼졌다. 그게 이유예요. 14%. 외교 잘못했다는 게. 그러니까 받아낸 게 없음이 14%, 또 퍼줬다가 14%. 예. 그러니까 합치면 그러네요. 이제 14씩 28이에요. 네. 공동 1위라고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 이거야말로 그냥 세부적인 거 들여다보지도 않고 에이 나 무조건 싫어. 잘못했을 거야. 트럼프가 뭐 그런 얘기도 했다는데 뭐 이런 게 없네. 그래서 책 표지는 떠들려 보지도 않고 책만 보고 싫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죠. 응답 태도가 아니죠. 이건 감정적인 겁니다. 그렇군요. 이 재미있는 조사가 있네요. 이 네. 주변국의 정상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예. 누가 1등을 했냐면 이시바. 일본에.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1등을 했습니다. 27위로 1등이고요. 네. 2위가 트럼프 24%, 시진핑 10%, 푸틴 4%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소장님의 1위는 누군가요? 1위 네. 비호감 1위로 할게요. 네. 제가 시진핑하고 뭐 푸틴은 사실 그렇게 뭐 잘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 트럼프 싫습니다. 예. 그런데 비호감 순차적으로 보면 비호감 푸틴이 88%로 독보적인 1위고 그다음이 네네. 중국의 시진핑 76%, 그다음에 트럼프 67%. 이게 다 지금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일본의 이시바가 51%예요. 아주 이례적이죠. 뭐 미, 중, 일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개 조금 크다고 하는 나라들인데 일본이 1위를 말하자면 네. 그만큼 상대적인 거고 누구냐에 따라 여기에는 인기 투표적인 거거나 평소에 느낀 감정도 많이 좀 있는 걸 겁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 성공에 좀 역할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있고. 생각이 들고 네. 예.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김정은하고 잘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둘이 진짜 만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날지 어떨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만나는 시도는 이거 확실히 할 겁니다. 트럼프에게도 필요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노벨 평화 그러니까 약간 욕심이 한반도 있으니까. 평화에 내가 확실히 기여했다. 네. 그다음에 6년 전에 네. 우리가 하노이 노딜에 그 찝찝하고 뭐 서운한 그 기억이 있잖아요. 예. 그럼 미스터 트럼프하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피스메이커. 네. 그러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예. 피스메이커 엄청 유. 좋아하더라고요. 나 예.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하겠다니까 갑자기 뭐 이러고 뭐 네. 이러는데 볼펜이나 만년필 달라 그러고 저는
그 말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말에 영어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evoke라는 단어가 있어요. 촉발되다, 자극을 받아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기분파잖아 트럼프가. 그러니까요. 잘한다 그럼 또 하려고 해요. 만날 것 같아요. 귀도 얇아. 예, 알겠습니다. 위클리 근데 민심. 우리로서는 예. 그 친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 모드를 하려고 하는 게 not bad. 아우 당연하죠. 왜 나빠? 당연히 예, 해야지. 예, 좋습니다. 아주 누가 좋습니다. 됐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쪽으로만 가면 그 놈이 이쁜 놈이야. Not bad. 위클리 민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현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1타 정치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 가려진 권력의 얼굴 침묵 대신 질문으로 세상을 비춰봐 진실을 향한 우리의 외침 멈추지 않아 줄어들어내 끝까지 In the end, yeah 매일매일 너를 찾아가 오후 4시 50분 현실이 진실은 우리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Every day, every night, good job, news